좀 봐주시고요. 이게 뭔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입니다. 오늘 국방위원회 간담회에서 한민구 현 국방부 장관께서 이 무인기에 사격 혹은 생화학 무기가 탑재되어서 무기로 돌변할 수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 네, 우선은 저는 상당히 유감이고요. 왜냐하면 우선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미 2014년에 북한 무인기는 백령도 등에 출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건 기억합니다. 예, 그때도 많은 논란이 불거졌었는데 지난 3년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쉽게 또다시 무인기가 나타난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 의식 없이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이런 말을 내뱉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면서, 오늘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러면 과연 국방부만, 군만 이 무인기에 대해서 신경 쓰면 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과거에 그 군의주의 정부 시대에 민방이나 이런 걸 다 훈련을 받은 세대가 돼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민 전체가 모두 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쭉 몸에 이렇게 교육을 받은 세대가 돼서. 네,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그 말을 잘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우리 권은희 의원님 등이 말씀하셨지만 행정자치부가 곧 행정안전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도 물론 경찰청을 소환하고 계시지만 국민의 안전을 좀 더 폭넓게 책임지셔야 할 텐데, 현재 이 상황은 국방부만이 아니라 그 국경을 넘는 순간, 우리 휴전선을 넘는 순간, 그 민간 영역에서의 무인기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발견 당시도 이것이 군부대라면 국방부, 군에서 바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민간 영역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신고를 접수한 곳에서 바로 경찰에 통보를 했어야 하고, 대공 유의점 등이 있다면 군경합동수사본부가 구축되어서 상호 함께 조사를 했어야 하고요. 아울러 출처의 확인을 통해서 유엔 제재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뒤따르려면 과학수사적인 포렌직의 증거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는 채 2014년도 그냥 넘어갔고 지금도 그냥 넘어갈 태세입니다. 또 하나는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지금 이 기종이 3m가 안 돼 2m 남짓된 크기이고요. 고도가 상당히 저고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군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경우에 그 한민구 국방장관의 무시무시한 말이 현실이 될 경우 속수무책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이러한 무인기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항공법에 의해서 그 규제가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연구 혹은 상업, 게임 등의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분들은 엄격한 제재를 받습니다. 항공 그 제한구역도 많고요. 예. 그런데 오히려 이 북한의 무인기는 아무런 제재 없이 적발도 안 당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닌단 말이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방항공청 국토부 산하에 그 직접 소관 부처이지만 전혀 단속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계적 전자적 방법으로 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든지, 또는 유감 감시를 하든지 CCTV를 마련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라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좀 제기했습니다.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이건 역시 지금 어제 바로 발생한 그 사건이고, 경찰에서 신속히 용의자 검거를 했습니다. 잘 아시죠? 연세대학교에서 교수의 방 앞에 있었던 상자가 폭발물이었고 그것이 폭파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그 장관께서 후보자께서 한번 조금 언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현장 경찰 수사 인력 그리고 경찰 특공대 과학수사요원들이 얼마나 기민하게 그 효율적으로 일을 했고, 그래서 국민의 불안을 잠재웠고 사건 해결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칭찬과 함께 앞으로 경찰이 이렇게 열심히 잘 한다고 한다면 그런 업무에 충분한 어떤 처우와 보상이 뒤따르고, 반대로 국민들을 불안케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공정하지 못한 법 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장관으로서 책임 있게 운영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런 경찰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실 수 있으실지
수사권 독립 논의도 예, 이번 준비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하고도 면담을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한국 경찰이 거의 미제 사건이 없을 만큼 이제는 과학 수사가 체질화되어 있다. 이런 어떤 자신감을 보이셨고요. 또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근무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외국 경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라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연세대학교 폭파물 사건과 그 범인 근거에서 보여준 그런 기민한 대응은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지금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검경 수사 기소권 분리 등등이 됐을 때 과연 한 13만 의경을 제외하고 한 12만 내지 13만 우리 경찰이 좀 더 지금보다는 국민들에게 인권 친화적이고 또 말하자면 법적 질서를 존중하는 그런 어떤 그런 조직으로 거듭날 거라는 그런 모습과 자세를 좀 더 보여주신다면 국민들이 이번에 확실한 신뢰를 더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봐주시고요. 이게 뭔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입니다. 오늘 국방위원회 간담회에서 한민구 현 국방부 장관께서 이 무인기에 사격 혹은 생화학 무기가 탑재되어서 무기로 돌변할 수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 네. 우선은 저는 상당히 유감이고요. 왜냐하면 우선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미 2014년에 북한 무인기는 백령도 등에 출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건 기억합니다. 예, 그때도 많은 논란이 불거졌었는데 지난 3년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쉽게 또다시 무인기가 나타난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 의식 없이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이런 말을 내뱉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면서 오늘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러면 과연 국방부만 군만 이 무인기에 대해서 신경 쓰면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방항공청 국토부 산하에 직접 소관 부처이지만 전혀 단속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계적 전자적 방법으로 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든지 또는 유감 감시를 하든지 CCTV를 마련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라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좀 제기했습니다.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이건 역시 지금 어제 바로 발생한 사건이고 경찰에서 신속히 용의자 검거를 했습니다. 잘 아시죠? 연세대학교에서 교수의 방 앞에 있었던 상자가 폭발물이었고 그것이 폭파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장관께서 후보자께서 한번 조금 언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현장 경찰 수사 인력 그리고 경찰 특공대 과학수사위원들이 얼마나 기민하게 효율적으로 일을 했고 그래서 국민의 불안을 잠재웠고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과거에 군의주의 정부 시대에 민방이나 이런 걸 다 훈련을 받은 세대가 돼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민 전체가 모두 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쭉 몸에 이렇게 교육을 받은 세대가 돼서 네,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그 말을 잘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우리 권은희 의원님 등이 말씀하셨지만 행정자치부가 곧 행정안전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도 물론 경찰청을 소관하고 계시지만 국민의 안전을 좀 더 폭넓게 책임지셔야 할 텐데 현재 이 상황은 국방부만이 아니라 국경을 넘는 순간, 우리 휴전선을 넘는 순간, 민간 영역에서의 무인기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발견 당시도 이것이 군부대라면 국방부, 군에서 바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민간 영역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신고를 접수한 곳에서 바로 경찰에 통보를 했어야 하고, 대공 유의점 등이 해결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칭찬과 함께, 앞으로 경찰이 이렇게 열심히 잘 한다고 한다면 그런 업무에 충분한 어떤 처우와 보상이 뒤따르고 반대로 국민들을 불안케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공정하지 못한 법 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장관으로서 책임 있게 운영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런 경찰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실 수 있으실지 수사권 독립 논의도 예, 이번 준비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하고도 면담을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한국 경찰이 거의 미제 사건이 없을 만큼 이제는 과학 수사가 체질화돼 있다. 이런 어떤 자신감을 보이셨고요. 또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근무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외국 경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라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연세대학교 폭파물 사건과 그 범인 근거에서 보여준 그런 기민한 대응은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 있다면 군경합동수사본부가 구축되어서 상호 함께 조사를 했어야 하고요. 아울러 출처의 확인을 통해서 유엔 제재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뒤따르려면 과학수사적인 포렌직의 증거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는 채 2014년도 그냥 넘어갔고 지금도 그냥 넘어갈 태세입니다. 또 하나는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지금 이 기종이 3m가 안 되는 2m 남짓된 크기이고요. 고도가 상당히 저고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군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경우에 그 한민국 국방장관의 무시무시한 말이 현실이 될 경우 속수무책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이러한 무인기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항공법에 의해서 그 규제가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연구 혹은 상업, 게임 등의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분들은 엄격한 제재를 받습니다. 항공 그 제한 구역도 많고요. 예. 그런데 오히려 이 북한의 무인기는 아무런 제재 없이 적발도 안 당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닌단 말이죠.